잘 나가는 패션하우스 구찌는 왜 로블록스, 제페토, 심즈 같은 버추얼 플랫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구찌 유니버스를 만들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걸까요? 빙그레는 왜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는 걸까요? 바로 Z세대를 위해서죠.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진 Z세대에게 있어 이처럼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한 마케팅은 브랜드의 선호도를 높이면서도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하고 있는 Z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 Z세대, 요즘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정작 Z세대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래퍼 영지양은 Z라는 명칭이 알파벳 계보를 잇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이다 라는 어록을 남겼는데요.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Z세대는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6살 이하의 사람들이니까. 네. Z세대가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는 시점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에는 이들의 연소득이 약 4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앞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생기기 시작한 Z세대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수혜를 입을 만한 ETF가 미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Z세대만을 테마로 한 액티브 ETF인데요. 총 4개의 포인트에 따라 기업들을 평가하고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4개 포인트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수혜를 입을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기준은 유즈 스코어인데요. Z세대가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 기업을 선별하는 거죠. 첫 번째 기준에는 Z세대의 디지털 친화적인 성향이 반영됐는데요. Z세대는 본투비 디지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고도로 발전한 IT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Z세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각적인 요소에 민감하다라는 건데요. 요즘 애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창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Z세대에겐 의사소통의 주된 채널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영상, 이미지 기반의 플랫폼이고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거의 Z세대인데요. 네. 네, 나이가 안 돼요.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 또한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Z세대는 나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X세대의 자녀 세대답게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챌린지를 본 적 있으세요? Z세대들은 이처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파생하고 재생산하면서 소비를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신의 색깔을 담은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브랜드화하고 공유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밸류 스코어인데요. 회사의 핵심 가치와 Z세대의 핵심 가치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따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 소비가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가치 소비가 Z세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파이퍼 샌들러 서베이에 따르면 Z세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는 환경 문제, 인종차별 등이 있는데요. 그럼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환경 문제는 소고기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대체육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10대의 약 14%가 식물성 육류를 섭취하고 있고 식물성 육가공 브랜드인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미트의 인기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가치 소비는 각종 콘텐츠로 생산되고 있는데요. 2020년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전과자 조지 플로이드 사건 기억하시죠? 그의 죽음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에 진행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약 800만 건 이상의 해시태그가 트위터에 기록이 되었고요. 스냅챗이 인수한 젠리의 경우도 이러한 BLM 운동에 많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노베이션 스코어인데요. 혁신적일수록 사회적인 임팩트가 클수록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 즉 혁신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성향이 실제 투자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데일리 FX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각 주마다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환경, 헬스케어 등의 사회적인 이슈들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또 Z세대는 리셀, 재판매에도 관심이
관심이 높은데요. 10대들은 쇼핑 시간의 8%를 중고 쇼핑에 할애하고 있고 50% 이상이 중고 물건을 사고 판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나 희소성 있는 한정판 물건에 대한 리셀 열풍이 Z세대에 불고 있는데요. 나이키의 나이키 더 들어오는 래플 방식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를 유발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나이키 에어조던과 디올의 콜라보로 탄생한 에어 디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딱 8천 켤레를 생산했는데 응모 인원만 500만 명에 달하고 리셀 제품의 가격이 무려 1,5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네 번째는 Disruption Score, 즉 브랜드의 포지셔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으로 큰 폭의 경제 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Z세대는 위험은 회피하고 돈과 교육에 있어서는 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분야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대비 컴퓨터 공학, 물리학, 헬스케어 관련 분야의 선호 비중이 높아졌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신 자신의 가치가 반영된 투자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력이 늘어나고 있는 Z세대. 커지는 경제력과 함께 시장 참여 역시 더욱 늘어나면서 이들이 선호하는 기업, 제품의 방향으로 새로운 물결도 형성이 될 텐데요.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산업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TF의 1급 비밀, 오늘은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의 특징을 하나씩 파헤쳐봤는데요. 이번 시간이 Z세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ETF 1급 비밀 아시죠? 구독, 설정, 좋아요, 댓글도 오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향을 보여주고 본인을 탓하라. Z세대에게 Z세대 파이퍼 샌들러 셀 제품 가격이 물어.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물어. 발빠른 괜찮아요? Yeah.